네, 안녕하세요. 조미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편의점 상권, 입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영상을 다룰 필요 있나 싶었는데, 또 이제 창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떤 상권이 좋다더라,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제가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터라서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왜 제가 편의점 입지라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일반적으로 잘 되는 상권이나 입지 같은 게 있긴 하죠, 평균적으로. 하지만 내가 오픈하는 점포가 장사가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상권이 일반적으로 잘 안 되는 상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대박난 상권이 있고 자리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잘 되는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적자가 나는 이제 점포들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이 상권 하세요, 이 상권은 정말 대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권이 좋다라는 개념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포를 알아보실 때 담당 RFC가 보여주는 그 물건지 자리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괜찮은지를 따져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런 영상은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드렸는데, 어찌됐건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작은 정보들도 좀 필요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제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발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RFC를 그런 했던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상권을 보는 눈이나 그런 건 있진 않아요. 저는 양수도 점포 계약 진행을 하고 신규 점포 이제 점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상담을 했던 리스트에 있는 분들을 이제 신규점 쪽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드린 그런 업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업무 중에 가장 큰 장점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에서 OFC라든지 RFC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담당하는 점포 외의 매출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정보 공개가 되지 않거든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제가 이제 GS 리테일에서 근무했으니까 GS25 전국에 있는 모든 점포의 매출뿐만 아니라 이분이 정말 정상금 얼마 가져가는지 그 내역을 제가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창 이제 심심할 때 이제 저도 돌아다니다가 여긴 좀 자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장사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리는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지? 이제 해서 이제 막 회사에서 이제 검색해 봤거든요. 그래서 정상금을 1,000만 원이나 가져가네, 여기는 1,500이나 가져가네, 대박 점포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심심할 때마다 검색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상권들이 일반적으로 좀 매출이 잘 나오더라, 이런 이제 기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출이 어떤 상권이 제일 잘 나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유흥가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유흥가 상권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특히 이제 유흥가도 먹자골목 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정말 주점만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그 유흥상권은 모텔을 살짝 끼고 있는 데 있죠. 모텔과 어떤 그 주점들이 약간 같이 있는 그런 상권이 일반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제가 이제 직영점 생활을 할 때 행사를 나가다 보면 유흥상권 있죠. 신림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곳은 이제 막 그 룸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룸사롱 같은데, 그러면은 그 술 취한 손님들이 10만 원짜리 빼빼로 되게 막 DIY 되게 크게 해서 비싸게 파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도 정말 잘 사갑니다. 그러니까 술 취해서. 그러다 보니까 행사할 때 그런 행사 매출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일반적인 매출도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봤던 점포 중에서 저 자리는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게 이제 신촌에 있던 이제 점포였는데, 역시나 매출이 높더라고요. 정상금도 1,000만 원 이상 가져가시는 거 보니까 다 떼고, 이 다 떼고에는 월세까지 포함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중간 타입을 하셨기 때문에 1타입이 아닌,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갔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흥가 상권이 가장 매출이 어디를 이제 찍어 보더라도 제가 저기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올까? 저기 매출 얼마나 정도 나올까 했을 때 늘 유흥가 쪽 관련된 상권들은 매출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지금처럼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이제 편의점들도 분명히 같이 매출이 하락이 됐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유흥가 상권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흥가 상권 들어갈 때 유의할 점은 1타입으로 들어가기에는 월세 부담이 좀 이제 높을 수 있죠. 대부분 이제 그런 자리가 좀 비싸기도 하고, 역세권처럼 그런 자리들은 이제 세가 비싸기 때문에 2타입으로 해서, 전대 타입으로 해서 전대 보증금 내고 회사랑 월세는 반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익분에 대한 이자를 이제 지불하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수익금은 완전 3타입으로 가기에는 너무 이제 적으니까 그 중간 타입으로 해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유흥가 상권, 그리고 이제 오피스 상권이 있죠. 이게 편의점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자리이긴 해요. 왜냐면 통상 이제 회사 건물들이 있는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새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오는 손님들도 굉장히 뭐 이제 진상이 많이 없고, 운영하기도 편하고, 일단 보기에도 인테리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깔끔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점포를 보여드리면 일단 처음엔 좋아하세요. 매출을 공개해드리기 전까지. 일단 외관상 되게 깔끔하고 좋으니까. 근데 오피스 상권이 정말 제가 그 근무하면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오피스 상권이 생각외로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회사원들이 잘 안 사 먹어서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저도 회사를 다닐 때 막상 편의점을 많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커피도 이제 카페에서 사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회사만 있는 경우에는 주말에는 아예 매출이 다운이 돼 버리니까, 다른 어떤 뭐 이제 뭐 그 주변에 놀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오피스로만 딱 되어 있는 곳은 주말 되면 이제 장사가 이제 횡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24시간 운영을 안 하는 형태로 뭐 이렇게 협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생각외로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겉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좋고, 진상 손님이 다른 상권에 비해서는 좀 적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거 상권, 일반적인 상권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주거 상권도 아파트를 이제 배후로 하고 있는 아파트 상권이 있고, 뭐 빌라라든지 원룸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파트 상권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장사가 잘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잘 되는 데도 이제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당시에 봤을 때 아파트 상권 중에서 매출이 좀 괜찮았다라고 하는 데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이제 굳이 이제 순위를 이제 비교해 보자면, 아파트 상권은 좀 중하위, 생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뭐 마트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사간다거나 과자나 이런 것들도,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사는 거는 뭐 삼각김밥이나 뭐 담배나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자체 매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매출이 좀 높았던 아파트 상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점포인데, 군산에 있는 이제 어떤 점포인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간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편의점에서 거의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뭐 식초라든지. 근데 그런 물품들도 그냥 뭐 애기들 이제 심부름 시키면서 그냥 필요하면 하나씩 사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격 저항력이 좀 낮은, 그래서 편의점 매출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아파트 상권들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외로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원룸이라든지 이런 주거 상권이 있죠. 빌라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의외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상권들이 생각외로 매출이 안정적이고 중상위권 매출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이런 거 다
변수를 제외하고 한 가지 상권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어딜 들어갈래?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걸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일단 진상 고객들도 좀 많이 없고, 또 이제 원룸에 살거나 이제 투룸에 살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생수를 산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마트보다는 그냥 편의점에서 마트 이용하듯이 사가다 보니까 좀 마진율이 높은 상품들 판매도 높고, 또 그런 상권들은 경영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단골 고객으로 또 만들었을 때 매출이 더 오르고, 경쟁점이 생겼을 때도 또 이제 내가 그 점포의 매출도 끌어올 수 있는 또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운영하기에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매출도 나쁘지 않게 나왔던 이제 상권을 이제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그쪽으로 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룸을 배우로 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주거 상권, 주택단지에 있는 그 상권들이 중상위권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입지 상권들이 있죠.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 점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뭐 병원이라든지 어디 경기장이라든지 뭐 이런 점포들, 근데 그런 점포들은 입찰을 받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고, 또 내가 정말 어떤 뭐 인맥이 있어서 어떤 운이 좋아서 입찰을 받아서 들어갔다 그러면 사실 대박이긴 해요.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가령 이제 병원 점포 같은 경우에 직영 점포였는데, 뭐 강남에는 뭐 차병원이라든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었다든지 이런 데는 매출이 어마무시해요. 월 일매출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세브란스는 일매출이 2천만 원 가까이 갔던 점포기 때문에, 물론 개인한테 주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점포들, 특수입지 상권들은 되기만 하면 사실 대박인 점포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이제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제외하고 이제 특수입지 중에서 로드사이드 이런 상권들 있죠. 약간 휴게소처럼 돼 있는, 길 가다 정말 생뚱맞게 딱 편의점 하나가 있는 점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정말 뭐 아니면 도 케이스예요. 왜냐면 그런 로드사이드 점포 중에서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던 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대박인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매출이 엄청 높게 나오진 않죠. 그리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족이 이제 나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점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월세가 엄청 싸요. 네. 뭐 시중에 있는 그런 월세 거의 100만 원 미만의 점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뭐 길 정말 도로 한복판에 생뚱맞게 있는 자리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 그래서 내가 그 근처에 살고 가족들과 함께 할 거다 그러면은 인건비적인 부분도 굉장히 세이브 되면서 월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만 치면 오히려 굉장히 바쁜 점포들보다 순수익은 더 많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운영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분이라면 나쁘지 않죠. 장사가 좀 된다고 하면 월세가 싸니까. 네. 그래서 편의점이 사실 이게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출보다는 사실 마진율이 더 중요하고, 왜냐면 마진율은 올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진율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유지비죠. 인건비라든지 월세, 이것들이 정말 중요한 게, 편의점 그 자체 마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세이브하는 게 내 순수익이 이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월세 싼 점포가 정말 최고의 점포.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이 점포를 잘 꾸려서 간다면,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리금도 이제 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의점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렸던 게 역세권 점포들 있잖아요. 정말 유동인구 많은 이제 편의점, 그런 데가 이제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뭐 깔끔하기도 하고 장사도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매출도 사실 실질적으로 높아요. 역세권이 높을 수밖에 없죠. 다만 객단가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먹을 거 사가야 될 때, 그런 이제 역 앞에 있는 점포에서 어떤 걸 사가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말 담배라든지
정말 물 하나, 뭐 껌 하나, 뭔가 이런 정말 객단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바리바리 들고 갈 수 있게끔 장을 보러 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포들은 객수는 많은데 객단가는 굉장히 낮고 또 담배 손님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진율도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것. 대신 이제 매출 자체는 높죠, 일반적으로. 물론 아닌데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월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그런 타입은 본부임차 점포라든지 또는 아까 말했던 중간 이 타입, 회사에서 이제 반반 부담을 해서 회사에서 월세 반을 내고 나도 반을 내고 그리고 전대보증금 걸고 이제 그 차액에 대한 어떤 이자를 내는 그 이 타입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월세가 굉장히 비쌀 거기 때문에 그걸 편의점하는데 1타입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역세권이 바빠 보이고 장사 잘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사실 이제 뭐 특별한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가 보는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얼마나 매출이 나올 건지 그게 중요하지. 창업을 하시기 전에 나 어떤 상권이 좋다고 하니까 나는 그 상권으로만 알아볼래, 이건 사실 옳지는 않거든요. 다만 나는 정말 진상 손님들 상대하기 너무 싫고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기 싫기 때문에 유흥가나 이런 데는 정말 싫어요 하는 거는 당연히 처음에 고려를 하셔야죠. 그런 상권은 이제 배제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내 주변에 뭐 친구가 유흥가에서 장사를 하는데 잘 된다더라. 나도 유흥가로 알아봐야지. 내 주변에 친구가 아파트에서 했는데 대박이 났다더라. 그럼 나도 아파트 상가로 알아봐야지. 분명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주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다 보니까 이게 내 주변 사람의 얘기만 듣고 와서 내가 창업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했던 그걸 내가 똑같이 이어받을 수 있을지, 또는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똑같이 실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추후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인스타그램 준비TV로 DM을 주시거나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빠르게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 그리고 구독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